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의 사치가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저희 수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비스텝을 단행했지만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47% 오름세 기록해주면서 2,328포인트 선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코스닥은 1%대 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65%대 상승을 가져가면서 763포인트 선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나갔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이 모처럼 담아내는데요. 기관은 3,569억 원대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에 개인은 2,564억 원, 외국인은 1,00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700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660억 원, 외국인은 98억 원대 동반 매수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또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은 독일어로 예거는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뜻하기도 하고요. 토끼같이 좀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좀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 시장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죠. 자, 근데 시장이 좋건 안 좋건 분명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를 알고 그리고 미래를 좀 예측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무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좀 보다 보면은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할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 주 무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분석을 통한 매수 매도 전략. 일단 기본적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시장 흐름에 맞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겸해서 더욱더 이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공략하는 게 제 세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요. 흔히 말해서 그 몰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종목들을 몰빵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장 상황이 악화되거나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전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제 네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거 전문가님의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토대로 전문가님께서 저희에게 매번 또 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신호를 같이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저는 정말 또 굉장히 신기했던 게 전문가님께서 또 미리 들어가신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인증을 하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미리 예측을 통해서 또 선취매를 하시고 그 종목이 언젠가 또 반드시 또 급상승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를 하시고 또 수익을 내고 나오고 계신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음에도 최근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종목들 수익을 내고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들어갔었는지 또 수익을 내고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한번 수익률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우선은 5월달 수익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5월 9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이제 188% 가량 수익을 내드린 상태고요. 그리고 6월달에는 제가 195%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달이죠. 자, 7월달에는 제가 현재 기준으로 이제 51% 가량 이제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총 합해서 5, 6, 7월달만 434% 가량 수익 중입니다. 네네. 네, 제가 그 수익 냈던 종목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7월 1일 날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그 줄이 좀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여졌을 때 유신 대장주 포착해서 이제 유신 제가 7.76% 수익 내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 더HQ 이제 8.04% 수익 내드렸습니다. 이 종목 말고는 대부분 이때 하락했던 장이죠. 자, 1일 날에는 굉장히 이제 종목별로도 이제 움직임이 심하고 상승 종목이 거의 없을 텐데 제가 이 종목들 수익 다 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화전기 배터리 시장 뭐 진출 소식이 또 맞아요. 나왔었죠. 있었죠. 자, 이 소식으로 제가 이제 또 미리 접근해서 선취매를 통해서 제가 7.39% 수익 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이 종목 장 초반에 진입해서 5분 만에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가서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7월달에 또 원전주 주목받으면서 오르비텍 제 필살기 종목으로 네네, 보유를 맞아요. 하고 있다가 11% 가량 또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뭐 보건산업, 뭐 대구 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추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는 제가 소식 보자마자 바로 접근했습니다. 움직임 바로 포착해서 8% 수익 내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되고 있었죠, 요즘에. 뭐 그렇죠. 계속 올라오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소식들이 올라와주고 네. 있는데, 그래서 그 재확산 그 전에 이제 제가 미리 진입한 SK 바이오사이언스 6.29% 수익 내드렸고,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방안 그 방안 발표 오늘 했죠. 그쵸. 자, 그 소식 전에 또 전 진입을 해서 이제 바이오니아 4.52% 수익 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그 상승을 했지만 종목들 움직임도 굉장히 심했고 이게 어려운 장이었어요. 맞아요. 네, 어려운 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날에는 제가 수익을 내드리지 않고 너무 나빠서 선취매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그 FN 가이드라고 이제 그 10일 어제 진입을 해서 선취매로 이제 7% 가량 와. 또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또 그 카나리아 바이오 네, 바이오 맞아요. 그 혹시 아시나요? 어떤 종목인지? 현대사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현대사료가 이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 현대사료가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제 그 변경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곡물주죠. 제가 네.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곡물주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이 좋게 끝나지 않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대러 제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또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곡물주 제가 들어갈 종목 없으면 곡물주 공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취매를 통해서 자, 오늘 7% 가량 7%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6.6% 가량 이제 수익 내드렸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그 곡물주가 이제 올랐던 이유가 있죠. 어떤 게 있었죠? 네, 이게 세계식량기 그 사무총장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빈곤층을 좀 저격을 했지만 내년에는 그 식량 생산을 하지 못해서 이제 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맞닿겠다라고 이제 좀
뭐 말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총 20%가량 또 이제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또 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 네 가지 전략 다 이제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또 더욱더 이제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 이제 겸해서 이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은 당장에 뭐 그 따라하시지 않더라도 그 예고 전문가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이런 시장성에서 어떻게 그 다른 종목이 하락하고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때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7월달 수익률 일단은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선취매를 통해서 또 저가 매수로 들어간 후에 또 수익을 내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또 톡방에서는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신 후에 이러한 수익률 좀 같이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톡방에 입장하시려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게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톡방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신 다음에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통해서 또 톡방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고 또 종목에 대해서 신호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좀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수익을 내고 또 단기 매매를 또 하고 싶다. 또는 장기적인 그런 종목들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그러한 종목들 저희는 꾸준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시면 그때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여기까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시강 한줄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예거 전문가님의 한줄평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 재유행 증시의 영향은? 이라고 물음표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거리 두기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일단은 거리 두기는 안 한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뭐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코로나 관련해서 또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도 또 그러한 종목들 선취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기도 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러한 상황들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상황 또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준비해 오신 내용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 오늘 한 줄평 보시다시피 코로나 재유행 증시의 영향은? 이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20년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코스피 최저 1,439포인트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었죠.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엄청 강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소식이 증시의 움직임을 아직도 이제 견인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리두기 해제 소식으로 이제 증시가 큰 폭으로 많이 상승할 줄 알았지만 또 코로나로 이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자금 좀 많이 풀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와주게 됐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나왔냐면 이제 또 금리 인상 소식이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 단행이 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은 또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게는 되게 악영향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시작되면서 또 돈의 가치의 문제의 또 인플레이션에서 이번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까지 좀 겹쳐지면서 또 상승폭을 좀 제한하면서 오히려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중심에 코로나에 대한 소식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소식이 좀 증시를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이 소식이 좀 거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줄평은 이 소식으로
한 줄 평은 코로나 재유행 증시 영향은이라고 이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재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경기 침체 관련 소식으로 그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코로나로 인한 좀 웬만한 소식들로는 이제 그 하락하는 모습을 좀 봤기 때문에 좀 내성이 생겼다. 또 뭐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상황이 또 있습니다. 또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안정화를 찾게 된다면 코로나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뭐 단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거리두기를 또 시행하는 등으로 이제 제한받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다시 증시를 또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이제 증시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고 이제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를 좀 공략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게 그 증시에는 영향이 없고 좀 미미하게는 영향이 있겠으나 현재 경기 침체에 우려된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그 코로나가 이제 너무 악화되지 않는다면 재유행이 되더라도 자, 정부에서도 오늘 뭐 말씀드렸듯이 네. 뭐 백신 4차 접종 그리고 아니면 뭐 거리두기 해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게 아직까지는 그 심각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더블링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긴 한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근데 하지만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죠. 조금씩은. 네네. 근데 그게 완전히 완화가 되고 이제 투심이 조금 살아날 때쯤 코로나가 다시 주목받을 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또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들이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너무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좀 판단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는 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한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코로나 관련 종목들 또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은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은에서 빅스텝도 단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또 지표 발표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또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6월 고양동향 보도 발표 결과가 좀 잘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다소 완화됐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또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악화되면서 이제 러시아 제재 강화 가능성과 러시아의 보복 제재 우려도 좀 겹쳐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경기 심리가 커지고 이제 금리 그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자이언트 스텝 단행할 확률이 90% 이상이 넘어가고 이제 100bp까지 한 번에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언급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만큼 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최대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으로 기존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좀 이어지고 또 금리 인상을 또 큰 폭으로 해도 물가는 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그 금리 인상을 폭을 조정하고 있어도 이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완화 소식이나 러시아 제재 완화 등의 소식이 나와줘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될 텐데 그럴 확률은 또 굉장히 적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해서 일시적으로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갔었죠.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최근 움직임 견인하고 있는 이제 통화 정책이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에서 2.25%로 이제 빅스텝을 또 단행을 했죠. 단행을 하면서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이언트 스텝보다 이제 빅 스텝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다행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또 당장 걱정된 부분은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은 또 웃돌고 있고 또 미국 국채금리 장단기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현재 상승은 이제 일시적이고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게 또 경기 침체, 또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들이 있겠는데 또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밤 9시 반에 그쵸, 예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CPI 지수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증시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내일 밤엔 또 생산자 물가지수 또 이것도 인플레이션 지수죠. 네네. 자, 발표 전까지는 또 관망세를 보이는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나와줄 수 있겠고 또 금요일에 또 경기 전반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6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는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준다면 증시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도 집중을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면 이제 오늘처럼 이제 선침해도 이제 가능할 것이고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발표들 좀 뉴스거리 찾아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혼자 좀 이러한 뉴스들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에게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아침 그리고 오후장 끝나면 또 같이 전해주시니까요.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또 같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톡방에 입장을 하시려면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촬영해 주시고요. 작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7월달 수익률 현재까지 50%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구음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 저희는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익을 또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수익률까지 더해지면 또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내가 좀 선취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굉장히 신기했던 게 전문가님께서 선취매하신 종목들이 또 오늘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시죠. 네, 넵튠입니다. 자회사 개발 게임의 이제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78% 급등 가져갔고요. 오늘 넵튠은 14,60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네, 넵튠 자회사 개발 게임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넵튠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대신밸런스 제1호 스펙이 온라인 모바일 게임 업체인 넵튠을 흡수합병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게임으로는 뭐 프렌즈 사천성, 그리고 뭐 라인 퍼즐 탄탄, 탄탄 사천성 등 그리고 또 뭐 스포츠, 퍼즐, RPG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좀 개발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이제 개발사 크래프톤을 이제 그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e스포츠, 뭐 MCN 사업도 이제 신규로 진행 중인 회사인데요. 네. 자, 오늘은 넵튠이 이제 자회사 그 개발 게임 그 중국 판호 발급이 되면서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 또 12일 날에 이제 중국 국가 신문 출판서는 이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67개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호 발급 목록에는 뭐 님뷸런이 개발한 뭐 이터널 리턴 이 모바일 버전 게임이 뭐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좀 포함이 됐고 이터널 리턴의 모바일 버전은
림뷸 뉴런이 이제 외부 파트너와 협업해서 개발한 게임으로 이제 텐센스 계열사인 아이드림 스카이를 통해서 이제 퍼블리싱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아이드림 스카이는 이제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을 중국에 퍼블리싱한 곳인데요. 이제 검은 사막 이제 중국에 판호하자마자 대박 났죠. 그래요? 네, 대박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터널 리턴의 모바일 버전 게임은 이것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보시면은 20년도 이때 좀 상승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후속작 개발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배틀그라운드 이제 굉장히 사랑받는 게임이죠. 그렇죠. 그런 회사를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주목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21년도에 이때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자, 이때도 크래프톤 그 OPO 본격화 소식에 또 크래프톤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메타버스와 게임주로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제 그 21년도 한 10월쯤에 이때 움직인 건 좀 메타버스로 움직였습니다. 모바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이제 퍼피레드 지분 44.29% 양수 결정을 하면서 일단 여기서 이제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와 게임주와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급락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급락했던 부분이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물론 있겠지만 또 NFT 게임 법적 불가 뭐 이렇게 소식이 좀 몇 번 나와줬었죠. 그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좀 하락세를 보였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야외 활동이 좀 잦아지면서 좀 게임보다 좀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좀 그 주목을 좀 덜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메타버스도 많이 주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계속 그 관련 종목들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팀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호 발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게임이 얼마나 주목받고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검은 사막 때문에 이제 그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네네.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넵튠 또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확인하신 후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 입장하셔서 이러한 종목들 또 이야기 여쭤보시면 또 전문가께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오 이뮨텍입니다. NTI7 이제 뇌암 관련해서 미국의 FDA 희귀의약품 지정에 상승세를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입니다. 20.33% 급등 가져갔고요. 오늘 5,15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희귀의약품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어떤 또 기업인지 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오 이뮨텍은 또 T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신약인 뭐 NTI7은 또 T세포 증폭 기능을 좀 보유한 퍼스트 인 클래스 차세대 면역 항암제 임상 1B 그리고 2A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특히 또 NTI7 제품의 특성상에 현재까지 상용된 모든 항암 치료 요법과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기존 의약품 대비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보유한 퍼스트 인클래스 약물이라는 점은 또 NTI7의 저 임상 가치를 향상시키는 좀 핵심 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NTI7 뇌암 미국 FDA 희귀 약품 그 의약품 이제 지정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이제 공개한 신규 교모 세포종 1, 2상 이제 임상 중간 결과가 이제 기반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표준 치료와 또 NTI7 병용 시 1년 이상 생존율이 이제 기존 그 25%에서 네,
25%에서 94%까지 이제 올라와 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또 그 교포 세포종은 또 생존율이 낮고 이제 표준 치료인 화학 방사선 치료로 인한 림프구 감소증과 같은 이제 한계가 있어서 치료에 어려운 난치암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NTIC는 또 화학 방사선 치료제로 인해서 이제 파괴된 T세포를 증폭을 또 시켜서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에 좀 기여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NTI7 그의 좀 희귀 의약품 지정을 통해서 향후에 임상 실험에 대한 세금 공제 그리고 뭐 사용자 수수료 면제를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또 향후에는 또 신약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7년간 독점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혜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세환 그 네오 이뮨텍 대표이사가 또 이번 희귀 의약품은 그 의약품 지정은 교모 세포종 연구 결과와 임상적 혜택이 좀 1차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의미를 좀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NTI7 또 키트루다와 또 고형암 병상 이상 개시 소식에 또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오 이뮨텍. 말씀드렸듯이 이때 키트루다와 이제 고형암 병용 이제 임상 이상 개시 소식에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뭐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컨퍼런스 거기서 NTI7 사업화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때쯤이죠. 그리고 또 고위험 피부 환자 대상으로 해서 NTI7과 또 트렉센틱 변용 임상 그리고 미국 이상 첫 환자 투여 완료 소식이 되면서 또 상승세를 조금씩 보였었던 종목인데 일단 그렇게 크게 상승했던 모습은 별로 없겠지만 일단은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 생존율이 이제 25%에서 이제 94%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 NTI7 그 의약품이 이제 세계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게요. 앞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일단은 그 주목받을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그 NTI7로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자, 이 소식으로 또 호재가 한번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 또한 이제 상승 모멘텀이 가득해서 잘만 공략한다면 이것도 이제 상한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네오 이뮨텍까지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한 임상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재료가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니너스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상한가 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마무리 사항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4.18% 상승을 가져왔고요. 4,24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무상증자 또 붙었네요. 어떤 기업인지부터 볼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지니너스 기업 설명부터 좀 해드리자면 삼성 서울병원 이제 삼성 유전체 연구소에서 스피노프된 생물 정보 분석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NGS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 등의 연구 그리고 개발, 그리고 또 유전체 분석 솔루션 등의 개발과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제품으로는 자체 보유한 또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 생검, 그리고 뭐 액체 생검, 단일세포 분석, 질병 예측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작은 이제 좋았습니다. 이제 상한가를 이제 바로 그러게요. 이제 상한가였었는데 일단 상승폭을 좀 대부분 또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 지니어스가 또 무상증자 권리락이 또 발생을 했다 공시를 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린 거로 보는데 이게 그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200%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또 권리락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기업 가치는 좀 그대로지만 주가가 좀 내려가면서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게 되고 있는데 현재 무상증자가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니너스는 일단 그 보시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이제 전년 동기에서 이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때 뭐 외국인들도 조금씩 담아내는 모습도 있었었는데 일단 개인이 굉장히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죠. 이때 보시면 6월 29일 날에 2,856억 정도의 순매수가 보였고, 그 7월 13일 현재는 이제 오늘은 3,854억 원을 좀 보였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 보였었었는데, 일단은 그 개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상증자라는 이제 그 무상증자 자체가 이제 테마로 요즘 묶이고 있죠. 맞아요. 테마로 묶이고 있고, 이게 호재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눈속임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무상증자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무리를 해서 무상증자를 시켜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꼬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 저 말씀드렸듯이 저 매출액이랑 뭐 영업이익도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한가를 이제 무상증자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지만 이제 대부분 좀 알고 이제 그 차익 실현 했던 알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접근을 했다가 이제 많이 몰리겠다 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이제 나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무상증자가 이 종목 아니어도 굉장히 많아서 네. 좀 위험한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상승했던 적이 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1년도에 11월 달에 이때 이제 그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게 반등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식약처의 그 NGS 기반 생체 생검 의료기기가 국내 품목 허가가 되면서 이제 좀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이제 1월 달 이때도 한번 반등을 보였었죠. 이때도 반등을 보인 게 이때 무상증자 무상증자 소식이 이때 나왔었고, 그리고 시장 신화적 정책 검토 예정 소식에 좀 급등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근데 이때 언제야? 27일 날 이제 급락한 모습이 있죠. 자, 이때는 이제 지난 그 21년도에 그 실적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그 적자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급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현재 22년도 거 보자면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때 한 6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외형 성장 기대감, 그리고 NGS 기반 액체 생검 율버 C 인증 획득 소식으로 이제 조금씩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움직임 자체가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이제 움직임 그 자체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큰 폭으로 뭐 상승했던 적은 없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상증자로만 오늘 집중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만 봐도 보이죠. 그러게요. 네, 이렇게 뭐 집중을 받지 못하다가 뭐 이때서 잠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는데 무상증자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무상증자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불안정한 이제 1대2 비율의 이제 무상증자로 이제 그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이런 거조차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이제 그 하락을 했을 때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좀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무상증자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구분도 잘 못하는 분도 맞아요. 계시는데, 자, 그 밑에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오신다면 무상증자에 대해서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또 무상증자로 인해서 이제 그 기업 분석 또 하시는 모습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수익 실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니너스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무상증자 관련해서 역시나 이러한 종목들 아마 많이들 좀 관심을 요새 두고 계실 텐데, 혼자서 좀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 있으니까 일단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그런 옥석 가리기 진행을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시죠. 네,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을 또 가져갔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14.60%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2,355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네요. 오징어 게임이 또 후보에 올랐군요. 일단은 버킷 스튜디오랑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가요, 정관님?
일단 버킷 스튜디오는 뭐 IPTV, 뭐 케이블 방송, 뭐 스마트 TV, 태블릿 등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으로 중심으로 해서 영화, 그리고 영상, 그리고 뭐 교육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 콘텐츠 유통의 필수 기술인 이제 필터링 솔루션을 통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모바일 서비스와 또 5G 주변 기기 유통 사업 및 또 온라인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사업도 이제 영위 중입니다. 그리고 세종 메가박스 영화관을 좀 운영 중이고 있고요. 또 연예기획 및 이제 매니지먼트 업체인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그 오징어 게임 그 에미상 후보 소식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또 에미상을 또 주관하는 또 미국 텔레비전 예술 과학 아카데미는 또 어제 미국 방송사 MBC를 통해서 그 부분 후보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오징어 게임은 또 한국 드라마 최초이자 비영어권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작품에 좀 후보에 올랐는데, 또 이제 성기훈 역할을 맡은 이제 이정재 씨가 네네. 또 이제 드라마 시리즈 부분 나무 주연상 후보에 또 진짜요? 올랐고, 네. 한국은 또 물론 아시아의 배우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네요.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데, 자, 그리고 또 조상우 역을 맡은 박혜수, 또 오일남 역을 맡은 이제 오영수, 그 할아버지도 굉장히 네네. 많이 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드라마 시리즈 부분 이제 나무주연상 후보에 또 한국인 최초로 또 이름을 또 올렸죠. 대박이네요. 또 그리고 강세병 역을 맡은 이제 정호연, 한국인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 부문에서 여우조연상 후보에 또 지명이 됐고, 또 지영 역을 맡은 이제 이유미도 이제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 게스트상 후보에 또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가 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제 오징어 게임 그 주연이 이제 이정재 배우가 정우성과 함께 또 설립한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을 또 15% 가량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정재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최근 들어서 또 오징어 게임 2 소식으로 또 많이 움직였죠. 네, 그것도 이제 뭐 상한가를 뭐 갈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재료들인데, 네. 일단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버크 스튜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오징어 게임은 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뭐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한에서 몰래 보다가 그래요? 네, 그 초등학생들이 어. 이제 그 학생들을 처벌받고 어머. 네, 그리고 이제 교사 막 잘리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만큼 이제 유명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역시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관련성이 있으면 그 지분이 있으면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개인이랑 기관 이제 기관도 가끔씩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도 있고, 개인 외국인은 주기적으로 계속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죠. 순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특히나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을 하고 오징어 2 게임 소식으로 이제 언젠가 또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감으로 좀 선취매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것도 차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21년도만 보자면, 자, 이때만 볼게요. 상승했을 때만 보자면은, 자, 이때 9월 한 23일 이때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자, 이게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이날에 그 영상 콘텐츠 테마 상승을 하면서 또 오징어 게임 주연 배우 이정재 소속사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 보유 사실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부각이 돼서 상승을 보였다. 쉽게 말해서 이때부터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후에 뭐 급락하는 모습도 몇 번 있었는데, 이때가 또 추가 상장, 이제 국내사 뭐 12전환 공시가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한번 했었고, 네네. 그리고 뭐 투자주의 종목 지정이 되고,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도 있으면서 이제 급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이게 또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중간중간 섞여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관심 있어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를 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일단 내성이 생기다 보면은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진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때 3월 17일부터 이때 또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었죠. 투 소식이 좀 나와졌거든요. 맞아요. 그때 본격적인 소식이 나왔던 게 또 이때 6월 13일 날 이때가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 제작 공식 발표가 있으면서 이때부터 발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반등의 흐름을 이제 보였었죠. 네, 근데 네. 이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이거 다시 모든 빠졌군요. 종목도 다 똑같은 모습이겠지만 하락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견조한 모습 이제 유지해주면서 오늘 오징어 게임 에미상 후보 소식 나와주면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2가 제작이 되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을 때 이제 그때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이고, 자, 그리고 일단 그 오징어 게임이 저는 이제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은 네. 자, 오징어 게임이 일단 흥행을 할 수 있겠지만 흥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대부분 증시나 주가는 기대감으로 좀 기대감.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완충이 됐을 때 그때 저는 진입했던 이제 그 버킷 스튜디오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때서 이제 다시 재진입할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킷 스튜디오는 그 톡방에 좀 들어오신다면은 일단은 언제 진입할지 이제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저도 그래서 매수 타점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타점 좀 근데 대신 들어오시면은 좀 길게 계셔야 돼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는 종목인 만큼 이제 길게 좀 이제 톡방을 좀 소홀히 하시더라도 이제 계시면은 이제 그 수익 실현도 이제 같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버킷 스튜디오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서 또 상승을 가져갔는데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또 설립한 그러한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일단은 일부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가님 7월달 수익률은 50%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무상증자 관련해서 저희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이미 들어가서 수익권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종목들 또 수익률 합쳐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톡방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야지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이러한 종목들 선취매를 통해서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버킷 스튜디오도 이미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내일부터 좀 신호를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따라하지 않으시고 또 관망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신뢰감이 쌓였을 때 그때 따라하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한번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신호에 8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